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서서 GP 성취하실 리더님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면 제가 이제 저희 그 팀에서 했던 강의를 조금 더 같이 나누려고 좀 수정해서 제가 보완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제목이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그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꾸는 꿈, 돈 걱정 없는, 이제 소제목이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만들기 2년에서 5년 플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따뜻한 사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브랜드 네임, 닉네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나를 중심으로 한 인생 2막이 열린 거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결혼 생활은 내 삶은 없었어요. 아미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년을 맞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늘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정작 노후에는 가족한테 짐이 될 수 있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운 좋게도 아메를 만났고요. 이런 것도 재능인가 싶은 요리 솜씨로 칭찬도 받고요. 혼자 좋아라 했던 요가 경력도 인정을 받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먼저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외모도 마음껏 업그레이드 하고요. 새로운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어울리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요. 라이브 톡 방송도 하고요. 젊어서 못 해본 게 많아서 그런지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거는 다 해보고 싶어요. 시작해보세요. 인생 제2막 어렵지 않아요. 아메는 나에게 득템이다.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 내 삶의 플러스가 됩니다. 암웨이. 네, 오늘 주제랑 관련된 영상이어서 좀 먼저 보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이제 아메이 코리아 그 유튜브에서 보고 나서 굉장히 너무 대단하시다. 사실 저는 뭐 저렇게 인스타 활발히 저도 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뭐 라이브 방송 뭐 이런 것도 저 안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그냥 이렇게 자료 영상만 올려놓고 있는데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두 번째 밀레니얼이라고도 요즘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우리가 뭐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익숙해졌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올해 11월 정도면 집단 면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같이 노력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어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든지 방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졌는데, 또 다른 뭐 코로나 그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런 방역도 열심히 하면서 11월 정도면 그래도 예전처럼 마스크를 좀 벗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어제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3월 31일 기준, 오늘은 이제 4월 1일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500명대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생을 했고, 지금 세계의 현황을 봤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국외의 현황을 한번 봤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미국,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지금 하루 만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죠. 예, 6만 명이 넘고요. 아시아로 딱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도가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고.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사는 건물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가 확진자가 생겼어요. 어떻게 돼요? 막 동선을 다 뒤져가지고 이잡듯이 다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우리가 보니까 11위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는 믿을 수 있는 수치가
있는 나라도 있고 이제 없는 나라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너무 코로나에 익숙해진 그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폭풍은 지나갈 거다. 왜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고 직업 상담사로 일을 했거든요. 제가 직업 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초대를 받아서 유튜브 이 음원도 들었었고, 실제로 그땐 코로나 전이니까 직장 마치고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막 하면서, 저도 직업 관련된 일을 하니까 그런 얘기 회사에서 조금 다루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 관련된 일을 했는데 별로 그런 얘기 자료 없어요. 그냥 제가 책 읽고 회사에서 공부해서 강의할 때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너무 급격하게 와버렸어요. 저는 고향이 평택인데 저희 친척들이 그 쌍용 자동차 회사 아시죠? 거기 많이 다녀요. 근데 일이 없어요. 집에서 자꾸 쉬라 그러거든요. 근데 쌍용이든 현대든 기아든 지금 준비가 다 됐거든요. 이 사람이 없어도 기계 생산, 이 차 생산할 수 있는, 앞으로는 전기차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요.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많이 되거든요. 옛날에 부품 수보다 엄청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자를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노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뿐이고, 한국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여러분도 여기 와서 다 공부하셨죠. 근데 막 세상 사람들은 맨날 고용노동부 와가지고 네일아트 배우고 바리스타 배우고 아직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으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이 더 세게, 더 빨리 이 물살을 맞은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어때요?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 세대도. 이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총리 있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다시 앞으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또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 학자가 얘기한 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최고의 변수, 코로나가 남기고 있는 흔적들 해가지고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경제는 어려워진다, 저성장 시대다,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안 낳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인구 절벽 이런 얘기. 갑자기 오전부터 저 항상 오전에 와서 이런 얘기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가끔 이런 얘기도 들으셔야죠, 그쵸? 재밌게 강의하시는 분도 재밌게 강의하시고. 근데 대공황, 옛날에 우리 그 교과서에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쵸? 대공황, 미국은 전쟁보다 9.11 테러보다 더 참혹해. 지금 미국 되게 잘 해낼 줄 알았거든요. 선진국이라서. 근데 하루에 저만큼 걸리고 죽고. 그리고 경제 패닉, 은퇴 후의 삶, 수입 절벽이 온다. 이거는 뭐 우리도 다 공감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장기화 예상으로 세계 질서 변형.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유통의 획기적인 변화,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그 속도가, 그쵸? 자, 이런 변수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나와 우리 가족은 이 신대공황이라고 하거든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쉽게 설명하는 영상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뭘까? 나와 우리 가족이 앞으로 맞이해야 될 이 상황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뭘까? 이렇게 되게 말이 어렵죠? 이런 상황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막 온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자, 트럼프는 아주 장사꾼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기업가여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막 중국하고 싸웠어요. 근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또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완전 선전포고를 했어요.
내가 있는 한 중국은 우리 그 세계 1위 그러니까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넘보지 못할 것이다. 덤비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미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는 너네를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중화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1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는데 그게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지금 불매운동하고 막 난리 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면서 잘했지만 내수가 작은 나라고 수출이 큰 나라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다 같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방역 못하는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더 점점 어려워질 건데 그런 것에서 아무리 잘해도 역성장을 할 수가 이건 나라가 정부가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는 큰 흐름인 거예요. 실물 경제가 박살난다. 나라는 빚이 좀 적거든요. 생각보다. 가계 부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아서 창업하고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잖아요. 그쵸? 그래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산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모든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서 이때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5월 달부터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던지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들이 막 투기 열풍을 일으켜서 대출 받아서 집 사게 해놓고 자기들은 싹 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런 초고령화 사회, 인구 절벽. 제가 대학교 다니던 20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 노인들이 막 힘든. 지금 제가 이 이후에도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이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권리금 이런 거 막 없잖아요. 못 받고 나오잖아요. 은행도 망할까봐 은행채를 막 발행하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예. 기업에서 돈 빌려가서 돈을 안 줘요. 예. 그런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이 왜 된다 하냐면 기대심리. 그렇게 들어와서 돈을 투자하게 하고 돈 벌 사람 돈 벌고 잃을 사람 다 잃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 소수 있겠지만 잃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불안 조장을 해서 제가 아메이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런 수준이 낮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세계 석학도 돌아갈 수 없대요. 완전 판이 바뀌었대요. 그럼 계속 이거 말고도 그 전부터 있었던 위기 상황, 앞으로 코로나로부터 또 발생된 새로운 위기 상황, 그 이후에 나와 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노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연령대가 한 20대 후반이신가요? 그러니까 20대라도 나이가 들거든요. 제가 20살 때 그냥 농담이지만 여담이지만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너무 심심하고 시간이 안 가요. 대학교 와서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안 재밌더라고요. 근데 21살 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때부터 막 여기 새치도 생기고. 저도 20살 때 제가 지금 43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43살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년 지나면 45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 시작할 때 8년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처음에 1차적으로.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2년 남았어요. 올해 포함하면 3년.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예. 근데 제가 그러면 50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너무 소름 돋네요. 근데 이런 책도 있어요. 나이듦의 지혜, 나이듦의 수업, 나이듦에 대하여. 지금 오른쪽 아래 그림 한번 보시면 어때요? 사계절. 나무가 이렇게 싹이 피고 이렇게 막 젊었을 때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지금 70대 초중반이시거든요. 저를 늦게 나셔가지고. 근데 아메이 제품 드시고 약을 하나도 안 드세요. 근데 사실 요즘에 저희 아버지가 조금 삐뚤어지셔가지고 몰래 막 감기약 드시고 이러시긴 해요.
근데 당뇨병, 고혈압 약 안 드신단 말이에요. 두 분 다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제가 오래 사시고 잘해드리려고 아메이를 하는 건데, 근데 정말 이 노후, 저희 아버지가 골든팩 먹고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허리 무릎이 제가 그 지인분들한테 골든팩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약을 다 한 보따리 드시고 계시고, 노후가 준비 안 돼서,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노후 더 준비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아메이를 하는 건데, 제가 정말 느끼는 게 많아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한 거예요. 노인의 사고라는 게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20살 때부터 시험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 지식으로 들었던 거랑 제가 지금 그러니까 40대 초반이 돼서 이렇게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이 노인의 삶, 어르신의 삶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내가 느끼는 것과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인의 4가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노인이 되거든요. 네. 뭐냐면 처음에 빈곤해져요. 자, 40대, 50대에 가장 피크로 여유롭게 살아요. 그쵸? 자녀도 키우고 유학도 보낼 수 있고, 근데 그러다가 노인이 되면서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빈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 신체를 43년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70년을 썼어. 80년을 썼어. 그럼 어떻게 병이 와요. 병으로 인한 고통,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그러면은 삶의 질이 엄청 낮아져요. 관절만 아파도. 그쵸? 고독고. 이 사회에서 내가 일원에서 벗어나는 것 같기.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그쵸? 그리고 무위의 고라는 게 있어요. 무위의 고. 예, 한자긴 한데 되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학사전 찾아보니까 무위라는 건 3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음 또는 이룬 것이 없음 이런 뜻이거든요. 네. 무위의 삶. 이게 노인이 되면 어르신이 되시면 이 4가지의 고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삶을 마칠 때까지. 이 사고, 이 4가지 고통, 누구나 겪고 싶지 않겠죠. 그쵸? 근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 뉴스를 플레이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노인, 가난하게 늙고 개보다 못하게 산다. 이거 참 민망한 그 문장이죠.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조서와 자료를 찾아보시면 뉴스와 논문과 이런 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EBS 쪽에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했거든요. 꼭 알아야 될 불편한 진실 이렇게 해가지고 100세 쇼크라는 그 책이 나왔어요. 네. 정말 내가 아메이 하다가 내가 막 방향을 잃으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저는 읽진 않았지만 읽지 않아도 제가 주변 어르신들 보니까 너무 와닿아가지고 저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계신 분하고 오른쪽 맨 아래에 계신 분하고 뭔가 좀 다르죠. 모습이. 느낌이 오시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위에 어르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준비해야죠. 노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사전에 준비한 결과물이 노후에 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래에 계신 분들은 이게 뭐 저 사람은 어떤 복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신다잖아요. 그쵸? 누구나 다 노후에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고 싶죠. 근데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에서 인정할 만큼 높아요. 오래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 중에 가장 높아요. 예.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나중에 3명 중에 이제 1명은 그 노인이라고 하는데 2048년께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것이다. 3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 수준은 이미 OECD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게, 안 좋은 게 높은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면도 많은데 이런 면도 갖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병고라고 했잖아요. 건강수명,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공부해서 또 아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기대수명, 내가 사는 거 내가 앞으로는 한 80까지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보다 다 오래 사시죠. 그 나머지는 어때요? 아프시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죠. 요양원에 계시거나. 근데 여기 보면은 기대 수명은 길지만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은 내가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지금 또 그 안에 내가 그만큼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게 좀 적다는 거예요. 그쵸? 건강하지 못하게 80 그 이상을 산다. 그리고 고독고. 아침마다 우유 배달, 기초 지자체 고독사 방지 대책 눈길보. 그러니까 이 고독사에 관한 뉴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전공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쏙쏙쏙 다 들어와요. 저희 교수님 중에서 그 노인복지, 어르신복지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아주 서울대 나와가지고 올해 뭐 일찍 그 실버 쪽을 개척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고독사 하신 분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일찍 발견하고 산에 갔다가 막 발견하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노인복지를 딱 잡아서 연구를 하시게 됐는데 제가 옛날에 종합사회복지관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그 팀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요구르트를 어떤 건강한 분 있잖아요. 다리 이제 잘 건강하고 한 뭐 60, 70 이렇게 좀 건강한 어르신이 요구르트를 맨날 복지관에서 받아가요. 그래서 자기 그 같은 라인 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초인딩 하면서 그날 한 2개씩 1개씩. 그게 요구르트를 나눠 드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자녀도 찾아오지 않고 또 불행에 의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따라한 거죠. 빈곤, 질병, 고독, 자살, 한국인의 사면 초과. 예,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고독고. 참 이게 돈만 있다고 아프지 않다고 또 괜찮은 게 아니라 삶이 대인관계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 궁리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 게 좀 인생이라는, 그렇죠?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무유의 삶. 정말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먹고 사는 문제도 엄청 치열한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내가 한평생을 살았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떤 것을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쵸? 대단한 일, 아주 유명한 일, 위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쵸? 근데 이 나머지 3가지 고통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이런 나이든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대우를, 비참한 대우를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무의의 삶.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지금 당장 저런 노후를 우리나라 조금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저런 그 노후의 삶을 맞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당장 이 4가지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당신의 노년과 자녀의 교육을 맞바꾸지 말아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목요일 오전 시간 이 시간에 오셔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많이 들으셨죠? 아이 지금 간식 챙겨주고 하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아메이를 내 사업을 해서 물적인 유산과 정신적인 유산을 나눠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자산이 있고 경제력이 있으면 유학도 보내고 내 노후도 다 되겠죠. 근데 내 상황이 직장인이고 그냥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내가 지금 내 노년과 자녀의 그 교육비 엄청 많이 드는 그거를 동시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막 엄청 100억대 자산가, 1000억대 자산가 아닌 이상은 이 자녀의 교육과 맞바꾸지 말 거. 두 번째는 인생 이망의 직업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 평생 직업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또 만족하면 계속 해도 되겠지, 안 바꾸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 나와야 되는, 끝나야 되는 직업에 대해서 내가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제2의 직업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회사를 믿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인간관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 지금 그 아까 EBS 다큐멘터리 있죠. 거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이제 다 이렇게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며느리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 저는 다른 어르신들하고 또 얘기 잘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자꾸 나이 상관없이 자꾸 대화를 나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오래된 친구를 잃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대인관계력이거든요. 네 번째, 진정한 내가 아닌 거짓된 나의 모습으로 늙어가는 거. 친구들이 다 공무원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도 공무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9급 공무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9급을 준비를 저도 했었어요. 예전에 잠깐. 근데 체질에 안 맞아가지고 얼굴이 여드름이 다 뒤집어지고요. 네. 이거 4번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근데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던 걸로 노후가 마무리된다면, 그쵸?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멈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핫한 어르신들, 그 분들을 70 이상 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거든요. 모델 김칠두 씨라는 분인데 탑 모델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막 유명한 잡지사에서 막 명품 옷을 입혀가지고 막 러너웨이도 쓰고요. 그리고 요즘에 윤여정 씨 미나리라는 영화로 엄청 유명하죠. 그쵸? 지금 막 70대에 저렇게 완전히 큰 운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너무 멋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에서도 용인에 사시는 박막내 할머니 제가 얘기했었죠. 너무 막 책도 2권이나 내시고요. 일본에서도 책이 나왔고요. 막 사인회 팬미팅도 하시고요. 참, 그쵸? 102세 커리어 우먼도 계시대요. 근데 우리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체질적으로 좀 맞으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다 저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또 내 진정한 나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건데, 나는 어떤 일로 나의 노후를, 삶을, 소중한 한 번뿐인 삶을 준비하면 좋을까? 예, 궁리해 보자는 거죠. 왜 난 저렇게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로서 어떤 게 행복한 걸까? 그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예, 그게 많이 와닿는 요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일이잖아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 건데, 여기 2017년 10월 23일에 나온 이 더 뉴요커라는 잡지에 저런 막 그 AI 로봇 이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은 앞으로 예측한 그런 또 서적, 미래 예측하는 그 학자들 서적에 2090년이 되면은 미래 계급, 사회 계급이 이렇대요. 근데 이런 영화가 또 나왔어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 예측한 그 미래에 가장 가까운 영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영화 제목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 계급이 다시 재정립이 되는데 1계급은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이 0.001%, 2계급은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0.002%, 3계급은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 그래서 AI들이 그 교도관도 하고 막 그 영화에 보면 경찰도 AI고요.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리고 프레카리아트 계급 해가지고 나머지 99.997% 이거는 저희 공기청정기가 99.99%를 하는데 여기가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 99.997%래요. 그러면 다예요. 제가 예전에 저 강의 몇 번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강의했었는데 제가 아메 시작하기 전에 한 1, 2년 전에 그냥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지금까지 못 찾았지만 앞으로 어떤 기업에 이제 국가도 약해질 것이다. 근데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1, 2, 3개국에 관련된 것에 종사하지 못한다면은 이 99.997% 중에서 연을 닿아서 거기서 직업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거라고 그 뉴스 기사에 나왔었어요. 막 미래 도시 사진과 함께. 근데 여기에 이게 그 미래 예측 석학들이 이런 계급으로 바뀔 거라고. 근데 우리와 2090년, 지금 2021년이거든요. 2021년이 올 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분명히 이 시대를 살 것이고. 그래서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뭐냐. 꿈도 미래도 없는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 프레카리아트.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같은 경우 프리터라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사는 청년들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사업자, 빈곤 노인들이나 노숙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 비정규직이에요. 이제 정규직이 어디 있어요. 그쵸? 나라에서 정규직을 늘려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대세가 안 돼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정말 코로나로 실직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배달하잖아요. 택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배달합니다. 그쵸? 또 노동 3권을 얻으려고 막 투쟁하고 있죠. 근데 이게 큰 흐름이라서 이게 투쟁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무슨 얘기 하냐면 또 어떤 일도 있는 줄 아세요? 유튜브에 인공지능이 아직 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막 혐오적인 거, 막 선정적인 거 올리고 막 폭력적이고 막 해서 올려서는 안 되는 거 올리면은 이렇게 걸러내잖아요. AI가 못 올리게.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 그걸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거를 그 혐오적인 거 있잖아요. 되게 막 인간이 봐서는 안 되는 거. 그걸 보고 그거를 이제 막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AI의 밑에서 일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엄청 강한 거예요.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그냥 알바인데 이게 보상이 되겠어요? 정규직도 잘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아메이에 관련돼서 이렇게 일적으로 넘어갈 건데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에이비어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메의 젊은 리더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즐겁고 스마트하게 살죠. 언택트라는 디지털 방식에 맞춰 자신의 생활을 즐기면서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죠. 요즘 에이비어들 멋있죠? 대단해요, 정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우리 때보다 더 많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와우, 답변도 바로 오네요. 요즘 친구들 참 스마트하죠? 우리 때 이런 게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가끔은 부럽기도 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도 합니다.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Work and Life Balance. 아시죠? 어라벨.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요즘 에이비어들. 그들 덕분에 아메이의 포텐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더욱 달라질 아메이의 30년. 아메이.
멋진 영상이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되게 좋은 일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김일두 리더님이 영상에 나왔는데 너무 귀여우시죠? 예, 지금 70대 중반이 조금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철인 3종을 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강서에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맨날 청바지에 저런 점퍼를 입고 다니세요. 근데 저기 보면 뉴트리라이트 홍보대사라는 세계 제1호 뉴트리라이트 홍보대사인데 이 다리를 제가 이 청바지 속에 있는 그 근육을 느꼈거든요. 이 젊은 사람도 그런 다리는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그 앞에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 앞에 자기 재능으로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하고도 또 그분들도 되게 훌륭하시지만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강서에서 김일두 리더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뒤에 제가 계단에 앉아있다가 김일두 리더님 뒷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예. 본인이 생을 마감하시면은 변호사랑 다 공증을 끝내셨잖아요. 그쵸? 자기 온 재산을 자기 평창동 집도 그렇고 다 기증한다, 기부한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너무 살고 싶었던 삶을 이 아메이에 오니까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 빛나는 보석그룹의 모든 리더님들의 또 스폰서님이신 김난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신 김난지 스폰서님 댁에 제가 간 적이 있어서 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영상? 이게 아침 10시예요. 지금 영상이 좀 왜 이렇게 거꾸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DJ가 아침 10시에 저기 어디 가평에서 기억나세요? 크리스마스 랠리에서 근데 지금 빨간 모자 베레모를 우리 김일두 리더님의 컨셉으로 이렇게 쓰시고 아침부터 저렇게 디제잉에 맞춰서 막 이렇게 근데 이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인 거 아시죠? 안산 팀들 별로 뒤에 몇 명 없고 저는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1,000만 원 이상씩 기증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돼야지 천천클럽이라고 해서 기증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요 복장을 한 분들은 1년에 1,000만 원씩 기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 부러움의 눈빛이죠. 저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이시고 1,000만 원 이상씩 기부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어서 모르는 분들이 와서 같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예, 그런 존경을 받는 삶이고 오른쪽 보면 제가 스폰서님 댁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스폰서님이 계속 카톡을 올려주시잖아요. 동기부여하는 삶. 근데 제가 그 책상에 앉을 기회에서 뭐 작업하느라고 기회가 있어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한테 보내는 그 카톡을 저렇게 다 글씨로 쓰신 다음에 다시 카톡으로 보내시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답장을 정말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동기부여 주시면서 이 안산이 고향이 아니셔서 인맥이 하나도 없는데 이곳에서 이 큰 그룹을 이끌어내신 정말 사업가이신 리더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셨던 사업 그게 아메이거든요. 아메이라는 일이에요. 아메이는 어떤 제품을 여러분이 다 사랑하시는 제품들이거든요. 세계 그 제1위 판매 1위 뉴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이제 라돈이라든지 그런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앰모스피어 스카이 그리고 유해 물질은 거르고 미네랄은 그대로 남겨주는 이스프리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를 이제 후원을 계속 해왔던 명품. 그러니까는 지금 백화점 1층에 있는 제품들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정말 안전하면서도 우리 기능을 잘 해줄 수 있는 아티스트리 제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메이는 친환경 세제로 시작했어요. 아메이 홈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하잖아요. 치약이라든지 그런 G&H 바디 로션이라든지 우리 온몸을 다 관리할 수 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
그리고 그 영양 냄비라고 해서 퀸과 그 인덕션 아메이 퀸 그 라인이 있죠. 그리고 요번에 SBS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는데 원포원 제품이라고 해서 우리 코어 제품이 하나씩 출시될 때마다 그 중소기업의 제품, 식품, 음료, 제지 등의 그런 제품들도 우리가 이런 8가지의 제품군, 그러니까 세계 1위이면서 되게 독보적인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기능성의 제품들인데 굉장히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 대리점 내려고 해도 돈 얼마나 들어갈지 상상이 되세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잘 소비할 수 있으면서 ABO 가입만 하면 그것을 유통하고 광고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원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유기농으로 하는 회사가 없다. 그래서 다 켜놓고 얘기할게요. 예. 지금 이렇게 200원의 제품을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1,000원에 소비자가 살 때 중간에 800원이라는 그런 돈이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봤을 때 이거를 다 가져오고 싶은 거죠. 제조도 우리가 하고 광고도 우리가 하고 유통도 우리가 해서 조금 싸게 해주면서 우리가 다 가져와야겠다.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죠. 소비자들은 유리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다 사장님이고 같은 소비자였었는데 그게 완전히 대기업이 장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프레카리아트 막 그런 것들이 어때요? 계속 그거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아메이는 1959년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실제로 제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화학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어도 이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안전하고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조가 350원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제품 원가의 80%에서 90%라고 포브스 잡지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런 자료들은 추가적으로 또 안내 받으셔서 알아보시면 되겠고, 회원가 700원에 했을 때 아메이는 제품가가 비싼 게 아니라 원가가 비싼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350원, 예를 들면 350원이라는 그 금액을 기금화 해놓는다고 하죠. 아메이가 맡아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노력한 만큼 누가 광고하고 더 유통을 많이 했냐, 그거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공정하게 노력순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써보고 정말 광고하고 유통하고 소문 낸 사람들은 어때요? 블로그도 막 소문 내면은 돈 벌죠, 요즘에. 유튜브도 돈 벌잖아요. 그것처럼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프로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BO 가입을 하잖아요. 이런 혜택이 있어요. 30% DC된 가격으로 우리는 구매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 코어 제품에 30% 붙여서 팔아도 우리는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더블X를 막 10만 원에도 사신 분이 있으시대. 예, 안타깝네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그래서 30% DC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6만 원 이상 무료 택배인데 지금 A클릭으로 주문을 하면 3만 원 이상 무료 택배로 또 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매월 14일 날 캐시백. 우리 홈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어때요? 현금으로. 근데 이게 6,0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캐시백이고, 100% 만족 보증 제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소비자로서도 엄청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혹시 나 직장 나와서 커피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뭐 다른 식당이라도 자영업이라고 하려고 했다면, 내 옷가게라도 하려고 했다면 재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100% 만족 보증 제도는 60년 이상 아메이가 해왔는데, 이걸 해왔다는 거는 거기서 이제 다 모든 설명이 끝나는 거죠.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5번부터는 어떤 내가 직업,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사업권. 자, 지금 앰모스피어 스카이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황사와 뭐 이런 게 몰려오고 있는데, 대리점 낼 수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갖다가 대리점에 갔다가 여러분 팔면은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저희는 팔 게 없을 거예요. 재고가 안 남아서. 예.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사업의 기회. 상속. 그러니까 사업이니까 상속시킬 수 있죠. 직장을 상속시킬 수 없잖아요. 직장을 상속시키려면 뒷돈을 줘야죠. 그쵸? 근데 사업의 기회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게 상속이 되고요. 해외여행의 기회, 조건이 되어지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마트에서 썼던 것들은 다 지출이에요. 근데 아메이 마트로 바뀌는 순간 내가 쓴 것, 내가 쓰고
다른 사람한테 알린 것들은 다 뭐예요? 매출로 쳐줘요. 내가 우리 집에서 그냥 휴지 쓰고 치약 썼는데 그게 매출이래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와서 5번 이상 들으면 저보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로 잡아주고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프로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 스마트한 소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아메이가 이렇게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잘 이해 못하면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도 예전에 의심이 많았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메이는 엄청 큰 회사야. 이렇게 딱 박력 있게 한번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청 능력 있는 회사거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기업 이념이 뭐냐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메이는 다른 대기업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처럼 다른 나라에 있는 대기업처럼 내가 생산하고 내가 광고하고 내가 유통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메이가 능력이 없겠어요? 근데 이런 기업 이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기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전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나눠 썼을 때 스폰서가 제일 많이 가져갈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오픈을 하면 조금 이게 깨지네요. 죄송하지만 오픈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간대요. 내가. 저는 처음에 이 설명 들었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듣고 대답도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매출이잖아요. 내가 쓰고 전달해서 알린 게 같이 묶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마트를 가면 안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유통 기금화된 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총 48,000원인데 이거를 혼자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부터 6,000원 다 나눠주고 나니까 스폰서는 12,000원, 나는 24,000원, 혼자 알리지 않고 쓴 사람이 6,000원.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고, 그쵸? 왜 근데 나는 스폰서는 12,000원 받고 나는 왜 24,000원이지? 한 사람한테 알렸고 나는 광고 홍보를 2배로 했으니까 2배로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쵸? 아무도 알리지 않은 사람은 기본 6,000원 받은 거죠. 그래서 너무 공정하다. 그래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했고요. 에디슨 마케팅상은 이렇게 대단한 분들, 스티브 잡스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받은 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더 확장을 하면은 내가 6사람에게 알렸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140만 PB가 총 있는데 다 공정하게 나눠 가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만 원이에요. 내가 24,000원 받다가 몇 배가 3배 이상이 불었죠. 그쵸? 4배 정도 불었죠. 더 많이 광고하고 홍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31명이 되었어요. 더 많이 알려져서 31명이 되었는데 나는 쓰지 않은 거예요. 자, 그달은 나는 소비하지 않았어요. 뭐 20만 PB, 약 35만 원 정도를 매달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총 31명인데 그달은 내가 세제를 사놨어요. 우리 고농축 세제인 거 아시죠? 저는 1kg 가지고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막 2년을 썼어요. 저 같은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세제가 안 떨어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달은 나는 안 산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54만 원이 들어왔대요. 이렇게 회원가입하면서 같이 쓰는 사람이 애용자 그룹이 만들어졌다면.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나는 안 써도 아메이 캐시백이 들어올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쓴 거보다 내가 20만 원을 썼더라도 쓴 거보다 더 많은 캐시백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약간 혼을 나간 상태에서 들으면 잘 안 깨달아질 수 있어요. 내가 써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할 일이라면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게 좋죠.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확장됐다. 그렇게 하면은 192만 원까지 수입이 늘어나고 이 그림으로 발전한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그런데 비비라는 게 있죠.
그 실물 경제 물가를 반영해주는 국민연금도 못 해주고 사보험도 못 해주는 이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 내 캐시백도 덩달아서 같이 연동해서 오르는 스마트한 캐시백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316만 8천 원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SP이신 분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 많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매달 나온다는 거예요. 매달 나온다. 아메이는 1000만 PB 하셨어요? 모아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00만 PB 도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애용자 그룹을 계속 이게 그 자산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다지고 애용자 그룹을 만드는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런 이런 소득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석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점 아메이 그 네트워크 사업이 깊어지고 진행될수록 수입이 증가하고 이것들이 상속까지 갈 수 있고 자산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입의 속성이고 짧게 2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튼튼한 자산소득을 만든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현을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리고 빛나는 보석 그룹이 이런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소득 있잖아요. 이 자산소득, 아메이에서 만든다는 이 소득은, 내가 돈을 들여서 만드는 소득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광고하고 유통해서 내가 감동을 전달해서 만드는 소득이거든요. 여기다가 뭐 5천만 원, 1억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소득이 아니고, 물건 내가 먼저 사서 전달하는 소득이 아니고, 그쵸. 그분이 회원가입해서 나랑 같이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으로 만드는 그런 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있어요. 홀리첸의 학습으로 나누고 싶은 부라는 책이 있거든요. 학습은 부를 이루는 길이다. 반드시 혼자가 아닌 함께 학습하고 더불어서 성공하라. 꿈의 크기만큼 전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요즘에 만들기가 좋은 게 아메이의 비전이 장바구니라고 구독경제. 쿠팡은 불편하잖아요. 캐시백도 없고. 근데 아메이 생필품을 쓰면서 제가 오늘 브론즈 빌더를 설명을 안 했는데 요즘에 400만 PB만 해도 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너무 좋게 그런 수익 구조가 변경이 되었는데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생필품 쓰는 사람들을 모으면은 이 브론즈 빌더를 만들 수 있는 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나도 되고 그게 너무 쉬워졌어요. 장바구니 SOP라고 해서 우리가 장스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게 많아졌고 그리고 한국에 K-뷰티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아메이 본사에서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연구해서 지금 스킨 뉴트리션이라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는데 요즘에 저희가 정말 그거 애용하면서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격대가 떨어졌죠. 관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쵸?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정도의 질인데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냐는 소리를 지금 현장에서 그런 필드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계속 연구하고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와 파트너를 맺어서 내가 노력으로 자산소득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이게 30주년 이렇게 미래의 하루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래요. 예, 제가 그거 보고 그날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어서. 아메이는 지금까지도 약속을 이렇게 지킨 회사이고 앞으로도 지킬 회사이기 때문에 아메이가 그 미래의 하루라는 그 영상에서 앞으로 ABO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했으면 100%는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앞으로 그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대부분 준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거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고 잘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항공 경납고 비행기가 잠자는 그곳에서 우리가 30주년 아메이 30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나는 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 진짜 아메이가 진짜 이런 회사라는 거를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날. 여기에 30년 동안, 아메이 30주년 동안 그 같이 함께 일했던 그 파트너들,
그쵸. 같이 영양제를 연구했던 사람들, 뭐 택배 해주셨던 분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권오란, 이화여대 대학교 권오란 교수님이 나왔고, 부산국제영화제 뭐 이사장 너무 많아요. 다른 분 되게 많고, 이스프링 설치해주신 기사님부터 막 다 나왔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오리콤의 박서원이라고 해가지고, 부사장이라고 해서, 두산건설 아들이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보다가 막 깜짝 놀랐어요. 아메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대단한 회사예요. 아메이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리고 너무 멋있죠. 예, 그러니까 꼭 영상 꼭 보시고 저희는 지금 A7070이라고 해서 여러분 좀 눈이 좀 찌푸려지시나요? A7070이라고 해서 지금 본사에서 제가 어제 에이클릭 머니를 8만 원 받았거든요. 저희 저 포함해서 16명이 지금 A7070이라는 챌린지.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 저희는 아티스트리 고인물들이요. 거침없이 1일 1팩하라. 이게 팀 프로모션, 팀 미션 제목이에요. 줄여서 악어팩. 그래서 매일 1팩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또 8만 원 또 그 에이클릭 머니 못 받으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중학생, 초등학생도 8만 원 용돈 적다고 하겠죠. 그쵸?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30, 40대 이 사람들이 20대도 있거든요. 5,000원, 1인당 5,000원 에이클릭 머니 받고 너무 감동하는 거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팩을 하는 거예요. 12시 안에 올려야 돼요.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아메이를 하면서 저희가 너무 그 아메이가 좋은 회사라는 걸 안 거예요, 저희가. 그 비전과 악취를 느꼈기 때문에 정말 이 에이클릭 머니 그 10,000원 가지고 저희가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본사에서 줬다고 하면은 너무 뭐든지 좋은 거예요. 같이 하자고 하면. 근데 이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던 면도 있는데 같이 아침에 동기부여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이게 정말 잘하면 우리 팀이 정말 분위기가 더 살아나겠구나. 제가 갑자기 울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팩을 하면서 에너지업을 하면서 우리가 70주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같이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맨 앞에 그 노인의 사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여러분이 더 알아보시고 참고해 보셔야겠지만 쓰리리치를 노인의 사고에 걱정을 할 일이 없는 이 과정에서 아메이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가 생기고 그쵸? 예. 머니, 타임, 프렌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또 아메이 사업과 함께 잘 만나셔서 잘 가꾸셔서 그 꿈을 성취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경험과 함께